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365일 온열치료 42도의 기적의 아미랑 김삼만입니다. 참 365일 하는 거 쉽진 않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죠, 같이. 그래서 그 12시간 12시간 하거든요, 온열치료를.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그렇다면 30일 근무를 시키는 노동착취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2교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매일 주 5일째 근무하면서 하는 거랑 물론 시간은 좀 짧지만 12시간은 근무를 하지만 3.5일 근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본인들끼리 좀 잘 맞아서 그 근무 자체의 문제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 뭐 한 3, 4일도 그냥 휴가가 계속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젊은 층 직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65일, 365일 한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씩만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 착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365일 운동이 저희가 아주 나쁜 악덕 그 기업주 사업주는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이번 달 세 번째 주제죠. 첫 번째는 1월 1일 날 했던 암 언제까지 치료해야 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는 암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처음에 걱정, 불안, 분노, 슬픔으로 있지만 결국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해 나가는 그런 행동 요령, 강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럼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암 환자만 너무 당황하고 슬픈 게 아니라 보호자들도 너무 슬플 수가 있죠. 전 최근에 아버님이 아파도 그렇고 어머님이 아파도 그렇고 배우자가 아파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식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마음으로 우시더라고. 밖에서 자식이 암이기 때문에 직접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더 공포에 질릴까봐.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 치료받고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어머님이 아, 아주 진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구나. 그래서 참 다양한 반드시 이제 나이가 많다고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연령층이 자꾸 낮아지기도 하고 다양한 암들이 자꾸 더 생기는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아마도 진단 기술의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변화 스트레스 상황들도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하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암들입니다. 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다 암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우리가 다양한 병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름이 암자가 들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의 개발 또 보조 치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 질문부터 보면서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네요, 질문이. 진료 마치고 매주 라이브 방송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환자들 위한 마음으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위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인데 전절제 수술을 못하고 선항암 중입니다. 항암 치료만으로 결과가 좋아서 전절제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안 하게 된다면 고주파 조치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안 할 수도 있다. 드물지만 안 하게 된다면 고주파 원료를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얘기 드렸지만 보호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위암 사기, 위암 사기시면은 수술을 못하고 선항암을 하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하거나 드물게는 여기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전절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술을
안 하고 부문절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위암, 사기, 항암 치료만으로 완전 가능한가? 가능한데 드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완전 간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미세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를 좀 진행하기도 하고 뭐 페트시나 이런 것 또는 종양 표시가 정상이면서 기간이 오래되면 이걸로 중간에 휴약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보이지 않더라도 뭐 부문 절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완전 간해가 가능하지만 드물다.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의 답이고요. 논문 하나 있어서 자마라는 되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2020년에 펜블리주맙이 이게 면역 치료제예요. 그리고 면역 치료제하고 펜블리주맙하고 플러스 화학요법제 썼다는 건데 여기 내용 중에 관해됐던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썼는데 관해보다 요 밑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좀 저렴한 화학요법제 쓰는 거와 여기에다가 면역 항암제 쓰는 거와에 대한 얘기네요. 그게 아니라 또는 그렇죠, 그렇죠. 화학요법제 비교한 거예요. 진행성 암에서. 그랬더니 이 펜브리즈umab 이게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가 그 24년인가에 43조인가 매출 42조인가 43조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매출인데 그만큼 시장이 너무 굉장히 큰 단일 약제로 아마 세계 최대일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약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계속 자기네 약을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논문을 이런 데 돈 많이 써요. 다른 돈 안 드는 것보다 이런 데 많이 쓰겠죠. 이 회사에서 아마 이 회사에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했다는 뜻이에요. 열등하지 않으며 월등했다가 아니라 열등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적게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고 비슷하니까 내가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예약하는 거예요. 종말점에서는 OS가 검사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요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열등하지 않은 것만 갖고도 써야 될 이유로 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연구에 아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얘기 드렸고요. 자, 이번 주제는 암 환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은 이제 같이 해주는 동반자라고 보는 게 좀 응원하는 사람. 의사 역할을 통해서 의사처럼 막 환자를 갖다가 끌고 가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치료자와 교감을 하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이끌어 가야지 스스로 막 환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오히려 생활이라든지 감정, 뭐 환자의 일정,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환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지속 가능성 만들기 이것이 가족의 핵심 역할이다. 가족이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일정이나 정보를 한 장으로 정리해. 이거부터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정신 없어요. 뭐 암 걸려서 울고 힘들고 그냥 치료하지 말까. 우리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담도암 환자였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어차피 치료 안 하면 3개월, 치료해도 뭐 1년 살기 어렵다 그랬는데 나는 치료 안 하고 3개월 편하게 살겠다.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지인들하고 만나서 나 치료 안 한다고 다 선언한 분이 있었어요. 정신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환자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컨디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시작했고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암이 많이 줄었고 환자 컨디션 절대 나쁘지 않아요. 같이 처음부터 병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잼심이라는 항암제 썼는데 어찌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어떤 여자 췌장암 환자였는데 복통인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떴나 보지. 보호자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나 하기 싫다. 나의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하셨는데 그 아무리란 통증이 항암 짜고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치료받고 계신데 앞으로 물론 더 계속 치료 받으셔야 되지만 이제 치료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치료를 무조건 두려워서 안 한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이게 다 두 개 다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는 옆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환자의 일정과 정보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명이라든지 현재 치료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가 앓고 있는 것들, 뭐 안다면 아는 대로, 모른다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최근의 검사 결과, 혈액, 뭐 영상, 뭐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환자 급할 때 어떻게 연락하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떨 때 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냥 종이 한 장에 해놓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데도 해놓고 동시에 종이로 출력해서 이제 한두 군데 좀 붙여놔서 언제든지 누구도 그걸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암 환자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일정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의료진한테 공유를 해주면 더 좋죠. 같이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지금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주 잘 다니시죠. 요거 그 환자 보호자분이 해주신 거예요. 보호자분이 환자분은 78세 여자셨고요. 현모양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모든 생활을 접고 어머님과 같이 운전도 하시고 강릉 사세요. 강릉 두 분 다 최시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6월 초에 오셨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25년 5월까지 내용을 처음부터 건강하셨던 분인데 22년에 췌장이 뭐가 있었다. 그래서 3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항암제 했고 방사선 치료를 23년에 체부 종이 방사선 5회를 했다. 아주 뭐 다 하세요. 전문가세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6차 항암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줄었는지 외과 선생님과 수술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애매하다고 답변해서 그냥 수술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24년 9월까지 이제 했는데 이때 내성이 되면서 간에 전이가 된 거예요. 3기였기 때문에 그 간전이는 없었는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간전이가 됐죠.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실망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항암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 24년 23일 날 11월 23일 날 쇼크를 갖고 서울대 응급실 갔다. 너무 심했다. 뭐 죽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제 글씨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마 항암 중에 면역력이 제로가 되면 무균실 이때 아마 그 호중구 감수성 열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갔다고 타이핑 쳐서 갖고 오신 거고요. 이게 한 장 A4 용지인데 제가 좀 커서 반으로 한 거예요. 그 아랫단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년 1월 CT 찍었고 MRI 찍었고 간전이가 4cm, 2cm 있었다. 서울대병원 앞 무슨 한방병원에서 입원했었고 이때 방사선 치료 또 하셨어요.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8회 했다. 이건 뭐 제가 찾을 걸 다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 이렇게 모든 환자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바람이고요. 4월 17일, 근데 이게 이때가 이제 문제예요. 이게 25년 4월 17일 올해죠. 4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4월 17일 다량의 혈변으로 이때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헤모글로빈이 2까지 떨어졌대요. 저는 2까지 떨어진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한 4까지도 봤는데 하여튼 그만큼 의식도 하나도 없었고 갔는데 아마도 그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십이장 궤양이 왔었고 출혈을 위해서 그 당시 수혈을 열팩 받았고 뭐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까지 있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혈변부에서 재입원했고 그때 다시 또 시술 받았고 그런 연후에 5월 19일 날 퇴원했고 퇴원하고 나서 강릉에 있는 어떤 또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받으셨다 했고 저희 병원은 6월 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강릉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외래가 있고 7월 17일 날 서울대에서 이제 항암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외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환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오실 때도 뭐 컨디션이 좋아 뭐 그래도 걸어는 오셨어요. 이제 약간 저 기우뚱기우뚱 하시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6월 4일이죠.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상 7개월 됐죠. 치료 중에 현재도 치료 중이십니다. 항암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조혈 기능 다 좋으세요. 헤모글로빈도 정상이고 백혈구도 정상이고 혈소판도 뭐 약간 낮은 정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CA19-9가 정상이에요. 이제 치료를 이게 11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월 말부터 4월부터는 치료를 안 했어요. 아무 치료도. 암에 대한 치료는 뭐 중환자실가 있고 뭐 수혈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위에도 병원에 서울대에서도 안 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무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저기 영양 관리나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수액 정도 맞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CA는 좀 높긴 높았지만 CA19-9라는 조형 표시자가 정상이었습니다. 11월 28, 29일 날 우리 아미랑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물론 그 전에 작년에 받은 것도 이제 24년에 받은 것도 있지만 25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8회를 받았어요. 근데 7월 14일 날 CT 보니까 그냥 비슷하다. 4cm, 2.4cm. 근데 우리 병 아미랑에서 6월 달부터 계속 치료 받았거든요. 온열 치료 계속 받고 비타민 C 받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한 2주인가 3주를 매일 2번씩 받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좀 빼고 최근에는 일주일 치료 받고 일주일 강릉 가시는 게 좋으시대요. 강릉에서 맨발 걷고 뭐 하시는 거 고향이시니까 그것도 되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 그렇고 어떨 때는 또 2주 강릉 갔다 일주 오고 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절반 정도 수준은 암이랑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11월 2일 날 검사 MRI에서 보면은 2.4cm짜리는 1.2로 줄었고 4.1짜리는 3점. 자, 항암 치료는 안 받고 계세요.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가 마지막인데 이 효과가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그대로였다가 우리 암이랑 치료를 충분히 받고 나서 줄었으니까 암이랑 치료도 좀 효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뭐 어떤 치료가 좋아졌든지 뭔 상관입니까? 어머니가 좋아지면 됐지. 그래서 좋아졌다는 것이 너무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잘 걸으시고 잘 먹고 예. 가끔 감기도 걸리고 일반이랑 똑같으세요 지금 나이 78세 이제 79세시죠 그러신데 너무 좋고 반갑고 항상 올 때마다 기분 좋으시고 아버님이 특히 또 우리 어머님을 너무 잘 케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이리스트 그 보호자분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지금도 좋고 항암을 오히려 중단했지만 암이 아직까지 잘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중환자실 갔다 오고 입원한 상태에서 항암을 계속 하셨다면 아마 지금 살아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보호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부작용도 좀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환자가 잘 기록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은 환자나 보호자만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과 같이. 보는 선생님들 계시면 시간이 없어서 짜증 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는 마시고 이런 그 부작용 기록은 좀 보여주시고 근데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공유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괜찮대요. 좀 저번엔 괜찮은데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럼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량이 평상시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또는 체중이 뭐 몇 킬로에서 몇 킬로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그냥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괜찮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주의를 해서 필요한 것. 또 통증도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10개까지가 제일 심하다면 지난번에는 3개였는데 지금 7개입니다. 7개 되면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가장 심할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의사들이 의료진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되게 좋고 그걸 아예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자를 갖다가 제대로 기록해서 의료진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조정은 의료진이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판단도 같이 해주고 때문에 반드시 저희 환자들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놓고 공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무슨 뭐 한 방에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꾸준히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소량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돼요. 인건 아닐 테니까. 근데 먹을 수 있다면 조금씩 소량으로 단백질은 거의 항상 조금씩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치 그냥 야 이걸 이렇게 먹어야 돼, 채식만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 있는데 모든 환자가 다 맞지 않아요. 지금 악액지에서 체중이 38kg, 40kg밖에 안 되는 분한테 채식을 권하는 가족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환자분이 뭐 지방도 많고 막 뚱뚱한 암 환자가 뚱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채식하면서 또 필요한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막 체중이 점점 말라가서 원래 60kg였던 분이 50kg, 40kg대로 떨어졌는데 그냥 암에는 육식이 안 좋대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다. 위험한 발상이고 환자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하고 그 보호자하고 싸워요. 그러면 이 치료 의지가 또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 의지가 꺾이는 것이 가장 안 되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고려하되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환자에 따라서 환자가 체중이 안 오르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잘 못 먹는 이유도 뭐 입이 헐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설사가 돼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으로 그거라는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치료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리고 당연히 수면 리듬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할 수 없을 운동을 끌고 다녀서 피곤하게 해서 환자를 또 스트레스 받게 만들면 안 되고요. 환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스스로 환자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그냥 마음은 막 안타까워요. 많이 시키고 싶고 너 이렇게 안 해, 뭐 이것도 안 해, 하면서 저한테 막 이르는 분도 있어요. 환자 앞에서. 그럼 환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물론 어떨 땐 그래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걸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과학적으로 암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편안함, 환자의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이런 생활 습관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감정 중요하잖아요. 그냥 지시, 뭐 명령이 아니라 이런 환자 두려워요. 아무리 강인 척해도 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때문에 두려워요. 암이 걸렸다는데 안 들어오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치 강한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나 두렵다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는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의료진이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가족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가족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듯이. 그래서 뭐 여기 질문 몇 개 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환자가 원하는 언어로 같이 외롭지 않아 항상 너 옆에 같이 있을게 라는 식으로 환자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마치 감옥처럼 가다 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얘기 안 해요. 자기 감정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인 경우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잘 다가가셔서 마음을 여시게 해드리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름과 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쌩쌩 불면 절대 옷을 안 벗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쓴 건데 투머치 인폼이 너무 많은 정보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은 해도 돼요. 근데 그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거면 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그 조금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그런 보호자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뭐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면 환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루트를 하나로 또는 가족들이 안 되면 의료진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정리된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때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약이 되는 정보만을 잘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저희 아미랑 우리 스태프들은 잘 가르쳐줘요. 모르면 저한테까지 오고 저도 모를 때 있어요. 전 모르면 저도 찾아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잘 모르고 바쁘면 환자한테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환자들이 방향을 몰라서 그렇지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판독과 그런 수정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또는 의료진을 반드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들은 더더군다나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환자들한테 그냥 밀어붙이면 안 돼요. 아니 환자가 당연히 약해지면 안 되지만 말로 하면 안 되죠.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그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치료 어려운 과정이에요. 항암제 안 맞아보셨잖아요,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보호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해야 되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암 환자가 돼버려서 그냥 막 하다가 막 보호하고 하다가 본인이 쓰러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나마 의지하는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응급의학과에 사니까 이제 알지만 이제 심정 좋은 사람들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탁 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탁 드라마틱하게 탁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세 마디를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잘못하면 자기도 감정에서 쓰러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아이 클리어. 내가 안전하니? 너 안전하니? 우리 모두 안전하니? 그리고 딱 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치료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돼요. 치료하다가 자기가 딱 전기 먹으면 딱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돌보면서 건강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면 그 남은 환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력과 감정 관리 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 그럼 어디 병원이든 또 우리 아미랑이든 아니면 어디든 가면 막 그냥 막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환자가 그러면 힘들어요. 예? 성격이 다 다르거든. 환자는 차분하게 선생님 좀 잘하는데 와서 뭐 어떻냐 이러냐 이걸 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막 싸우듯이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런 불만이든 질문이든 딱 정확히 뭐 만들어서 이게 같이 상의하는 거잖아. 우리 목적은 다 똑같아요. 환자의 목적, 보호자의 목적, 의료진의 목적 다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그걸 왜 다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치료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좀 꺾일 수도 있거든.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끌어내라. 이것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의 그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치료로 해서 너무 그런 게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물론 가족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하는 겁니다. 선택지를 충분히 주고 환자가 제대로 된 선택하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가족으로서 못한다면 의료진의 도움 받는다든지 또 상담사의 도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자의 결정을 뺏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대신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환자는 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의사 결정을 뺏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상태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가 적어놨다가 이제 알아야죠. 그냥 종이 한 장 받고 종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내문도 있고 설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한테 얘기하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녹음해도 될까요? 또는 적어놓은 걸 달라 그래도 돼요. 어차피 환자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쓴 것들은 응급 신호니까 이럴 때는 응급실 찾아가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환자 정보를 좀 요약해서 갖고 계셔라. 그죠?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일정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또 치료하는 과정 중에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도까지 정량화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 뭐 3개든 2개든 상관없습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짧은 시간에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환자의 영양이나 움직임 등도 충분히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트를 항상 붙여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치료는 마라톤이에요.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런 지리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서로 환자가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페이스메이커 아시잖아요.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그 보호자의 얘기를 나눠드렸는데 물론 더 큰 주제들이 많긴 하지만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시네. 간전이 보호자시군요. 현재 암은 간에만 있는 상태인데 항암 약 2년간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간이 3분의 2에 암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유방은 뼈나 뇌 쪽에 전이가 잘 되는데 또 간에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할게 항암이랑 같이 해도 좋고요. 당연히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고주파 혼혈 치료도 이런 완화 치료에 충분히 또 삶의 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치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자 컨디션 올리는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했던 항암제 중에 세포 독성 항암제가 만약에 듣는 게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저용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얘기 드릴 거고요. 다음번 시간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